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3대 명문 대학 중 하나인 UNS의 악명 높은 졸업시험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인데요. 프랑스의 인재들조차도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유급하는 학생들이 속출한 가운데 밤새워 공부해도 성적을 채우기 어려운 시험을 1등으로 통과한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하루 4시간씩 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교수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였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테오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국제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각국의 교육 방식과 학교 환경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럽과 북미의 학교들을 많이 다녀왔고 일본에도 다녀왔지만 역시 유럽의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게임 중독자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의 한 유학생이 프랑스의 명문대학 졸업시험에서 1등을 했다니.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교육 방식은 단순 암기식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창의적 사고나 논리적 접근보다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만 집중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한국 교육을 받은 유학생이 프랑스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1등을 차지했다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 김민준 씨의 인터뷰가 공개되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죠. 저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과 게임에서 전략을 짜는 과정은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교육이 단순 암기식이라면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한국 교육이 정말 그렇게 경직된 방식이라면 김민준 씨 같은 학생이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인터뷰를 보고 난 후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기사와 논문을 찾아보면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죠.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준 씨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공부했으며 게임과 학습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김민준 씨와의 만남을 준비했어요. 그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응해주었고 저를 그의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집 앞에서 벨을 누르자 김민준 씨가 문을 열어주었죠. 태호 기자님, 오랜 비행이었을 텐데 피곤하시진 않나요? 그의 첫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피곤함도 잊은 채 반갑게 악수를 건넸죠. 그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내부는 서재와 미술 작품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아버지의 건축 설계 도면과 어머니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모두 교수나 연구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술과 창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잠시 후 김민준 씨의 부모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어머니는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주신 차를 마신 뒤 곧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이 프랑스 최고 난이도의 졸업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매일 4시간씩 게임을 하면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뒀죠.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민준 씨의 부모님은 서로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실 저희는 민준이가 학원에 다니거나 시험 성적을 위해 억지로 공부하도록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놀랐어요. 보통 명문대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이라면 어릴 때부터 철저한 학습 관리 속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에서 배움을 즐기도록 도와주셨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걸 스스로 찾아보도록 격려했어요. 책을 읽고 실험하고 토론하면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배움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죠. 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특히 중요한 건 배움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는 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도록 도와주려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 교육이 단순한 암기식이라는 제 기존의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준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게임을 통해 공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게임이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민준 씨는 게임을 통해 배움의 방식을 터득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해요. 상대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면서 여러 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도전하죠. 이런 과정이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게임 속에서 나오는 퍼즐이나 퀘스트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때의 사고 과정과 비슷하죠. 그리고 게임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좋아요. 특히 스토리 기반 게임을 하다 보면 복잡한 서사를 기억해야 하고 특정한 캐릭터의 능력이나 아이템 정보를 활용해야 하죠. 저는 이런 경험을 활용해서 공부할 때도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해 기억하려고 해요.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게임 속에서 승리를 위해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실제 공부 방식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환경이 이런 사고 방식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민준 씨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한국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무작정 답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는 연습을 많이 하죠. 저는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물론 예전에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 많았지만 요즘은 달라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보편적이고요.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럼 그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게임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준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분명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전략 게임을 할 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교육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이 게임과 결합되었을 때 더욱 강력한 학습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강점은 끈기예요. 민준 씨가 말을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번 시도해보죠. 이런 태도가 게임에서도 발휘돼요. 최적의 전략을 찾기 위해 계속 도전하는 과정이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교육의 강점은 단순히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끈기를 키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이제야 비로소 민준 씨가 프랑스의 악명 높은 졸업시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학습과 사고력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했고 한국 교육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교육 방식을 더 경험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교육을 탐구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민준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민준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한국 교육의 핵심이다. 이 생각은 교육 컨설턴트인 저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강한 충격이었죠. 다음 날엔 직접 한국의 학교를 방문해 보았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벽에는 밝은 색의 포스터와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복도에서는 친근한 인사와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교실에서는 넓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학생들이 차분하게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한쪽 칠판에는 수학 문제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문제를 풀며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저는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민준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문제 풀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칠판 앞에 나와 풀이를 설명하자 선생님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 풀이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각기 다른 접근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그래프를 활용했고 또 다른 학생은 논리적인 식변형을 통해 답을 도출했죠. 이 모습을 보며 저는 민준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수학을 배우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최적의 풀이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학습의 핵심이었죠. 이 과정은 마치 게임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과도 비슷했어요. 문제를 분석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끝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민준 씨가 말한 전략적 사고력이 아닐까 싶었어요. 학생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서로의 풀이를 비교하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선생님도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유도했어요. 잠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 문제를 게임처럼 생각하면 어떨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단 경로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이 풀이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교실 안이 술렁였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직접 설명해 보도록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한국 교육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곳에서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게임과 학습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왜 게임과 전략적 사고에서 강점을 보이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꾸준한 교육 문화 속에서 길러진 결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학교를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방식이 단순한 암기식 교육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때 교단에 있던 선생님이 저를 보며 다가오셨어요.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 한국의 교육이 주입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직접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주입식 교육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죠. 특히 수학 같은 과목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질문을 이어나갔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을 던지자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도전하는 자세와 끈기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나 과학에서도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려는 연습을 많이 하죠. 물론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끈기와 인내심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게임에서도 강한 거군요. 게임도 도전과 반복의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러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게임에서 어려운 레벨을 클리어하려면 실패를 반복하면서 공략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시도하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한국 교육이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하셨어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교육도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한국의 대입 수능 제도를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특히 수능은 단순한 암기력으로 풀 수 없는 시험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문제를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수능 문제를 보면 단순히 지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응용력과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사고를 기르게 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궁금해졌어요. 그럼 수능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선생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그렇죠. 수능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게 돼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념을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국어나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한 독해를 넘어서서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되죠. 저는 수능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게임에서도 강한 전략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거군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수능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끈기를 길러주는 역할을 하죠. 학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집중력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교육이 단순한 암기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게임에서도 뛰어난 전략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도요. 저는 다시 한번 수능이라는 제도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한국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교육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 방식이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기에 게임이나 IT 같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다음 날 저녁, 저는 짧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민준 씨와의 대화 그리고 한국 학교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죠. 프랑스로 돌아가면 저는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생각이에요. 공부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배운 사고력과 끈기는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감동도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동네 앞 정겨운 이야기와 나눔이 있는 곳 감동 슈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